탓이라는 걸 원해요.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오바마 같이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이 무시하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을 원해. 그래야 러시아가 주도할 수 있잖아, 세계 정세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예, 냉전 체제를 바라죠, 러시아는. 그 다음에, 자, 문자가 왔어. 아프리카를 떠나는 BJ들이 아프리카의 갑질 때문이다. 그 아프리카의 갑질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아프리카의 갑질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요. 예. 아직까지 반론은 들어오지 않았네요. 예. 자. 현재까지는 지금 반론 들어온 게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반론이 들어온 게 없고, 지금 뭐, 이 정통들이 다시 뭉치는지, 뭐, 엄청나게 이재명 띄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재명을 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들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지금 문재인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띄우겠다는 작전인데, 아니, 문재인 팬들 중에, 웃기지 않아요? 문재인 팬클럽에서 박원순 안희정은 까내고 왜 이재명만 띄우냐고. 걔네들이 진짜 문재인 팬이겠어? 자, 문재인 팬들 중에 기준은 두 개야. 첫째, 그 개표 부정 주장한 애들을 제거해야 된다. 둘째, 문재인 지지자들 모임에서 박원순 안희정은 까내리면서 이재명만 띄우는 놈들, 얘네들이 요원이다. 그지? 걔네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왜 그럼 얘네들이 거기 둥지를 틀었냐? 나는 그게 요원이라고 봐. 걔네들 요원이라고 보는데, 걔네들이 왜 그럼 문재인 팬클럽에 들어가 있느냐? 현재 문재인 지지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띄우려는 거야. 그러니 이 문재인 팬들 안에서 문재인 팬들이 스스로 정리들을 해내야 돼요. 문팬이면 공식적으로 문만 지지한다든가, 왜 박원순 안희정은 까대면서 이재명만 띄우냐고. 그게 일부러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재명 지지자로 옮기려는 거야. 그대로 몰고 가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똑바로 알고 그걸 막아내야 돼. 자, 지금 철도 노조 9시 문자 뉴스? 파업 참여율 63.6%. 김영훈 위원장이 내일 용산경찰서 출석한다. 그 다음에 분당선 사고 원인은 대체기관사가, 즉 군인이 역행과 제동을 함께 취급한 것으로 밝혀져. 김주만 영주전기 쟁대위원장 딸 출산 축하드립니다.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냈지? 이걸 지금 나는 이걸 왜 보낸 거야? 어제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백남기 농민편 담당 PD는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 어머.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이 백남기 농민 이거 방송하고서는 옮겼어? 그 다음에 지하철 노조 조합원들이 4,807만 5천원 서울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가 군 대체 인력 투입의 근거로 이게 뭐야 지금? 예. 이걸 왜 지금 나한테 보낸 거지? 철도 노조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님, 이걸 왜 저한테 보내셨어요? 뭘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홍보를 할 거면 뭘 홍보를 해달라 할 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누구누구 딸 출산을 왜 나한테 보내?
아,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 참, 아주 다양하게 날 괴롭혀. 예. 음. 어, 뭐, 아프리카 갑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러면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아프리카 서버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아프리카를 이용하는 게 이제 뭐 150만 명이라며. 어? 한 해 동안 아프리카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래. 그 많은 사람들이 방송할 때 비용을 안 받잖아요. 예. 나도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비용을 안 내요. 어. 그러면 아프리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할 때 그 아프리카는 그럼 무슨 돈으로 서버를 운영하냐고. 그 막대한 비용.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리카도 당연히 광고비라든가 이런 걸 챙겨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 아니, 지금 아프리카 갑질이라고 자꾸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갑질이야? 아프리카 방송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자신의 무슨 홍보 활동을 하거나 자기가 외부에서 몇 천만 원을 받으면서 방송하는 걸 아프리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요. 가령 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만 방송해. 근데 다른 외부에서 어떤 난 후원도 안 받아. 근데 외부에서 후원을 받고 아프리카 서버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갑질이지? 상업적인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비용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왜 또 갑질이라고 그래? 아프리카를 이용해서, 가령 내가 아프리카를 이용해서 뭘 팔았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를 이용해서 파는 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프리카의 규정에 나와 있어요. BJ 규정에 어떤 상업방송을 할 때는, 외부랑 연대해서 상업방송을 할 때는, 회사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일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예. 나는 그래서 일체에 아무런 외부 후원도 안 받고, 예. 나한테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나한테 후원하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그 후원을 안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후원을 받게 되면 그 후원자들의 주장을 따라줘야 돼. 조건에 따라줘야 된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내가 어떤 후원을 받아서 광고 배너를 달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프리카에다가 내가 비용을 내야 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나는 내가 지금 나한테 뭐 후원하겠다, 광고를 달아달라,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외부에서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준 대신, 그게 광고주 아니야. 광고주가 나한테 무슨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지들이 돈 줬답시고. 근데 내가 전혀 그거를 거절하고 있잖아. 그럼 일단 뭘 주고받으면 거기엔 요구가 들어가요. 근데 가령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나는 시청자들로부터만 받는 거니까. 근데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들어오잖아. 나한테 시킴질하면 택도 없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별풍선을 얼마를 후원하든 읽어주지도 않잖아. 자기가 돈 줬답시고 나한테 뭐 시킬까봐. 나한테 시킴질 금지라고 나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돈을 줬답시고 돈 주고 뭘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게 나는 그걸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오로지 아프리카에서 나는 B급 언론, 언더그라운드 망치부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 결국은 돈 문제예요. 이게 대기업에서, 내가 얼마 전에 무슨 문제 있는 것도 얘기 들었는데, 대기업에서 몇 천만 원을 주고 그런 그 방송을 시킨 거라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아프리카가 이용료로 받은 건데, 그걸 갑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응. 예. 나는 그걸 비용을 받는 게 나는 문제 아니라고 봐요.
예, 어. 그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 외부에서 그 무슨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무슨 몇 천만 원을 주고 그 행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아프리카를 이용해서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용료를 내온 거래요. 이용료를 받아왔대. 그러면 그 이용료를 받는 건 난 당연하다고 봐. 아니, 내가 만약에 몇 천만 원을 외부에서 받고 아프리카를 이용해서 방송을 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어, 예. 그런 거고요. 그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가 안 돼. 원래 그런 걸 할 때는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합의가 안 돼서 경고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경고성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저기 뭐 갑질이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BJ들을 누가 공짜로 부려먹어요? 누가 BJ들을 공짜로 부려먹어? 나는, 예, 파트너 BJ와 다른 BJ는 제재 관련해서 차별이 심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파트너 BJ들은요. 조건이 달라요. 일반 BJ랑 파트너 BJ는 조건이 달라요. 나도 옛날에는 일반 BJ였다가 베스트 BJ 되고 베스트 BJ나 파트너 BJ는 회사의 규정을 지키기로 계약을 해. 그 뭐 월급은 26,000원이야. 파트너 BJ 월급은 26,000원이라 얼마 안 돼. 근데 파트너 BJ는 별풍선에 대한 환전 비율이 달라요. 예. 환전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환전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광고비를 또 줘.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망치부인 방송을 볼 때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 그거 패스 안 하면 패스 안 한 광고들에 대한 비용은 그 저기 망치부인한테 그걸 일정 비율을 줘요. 그게 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들어와. 예. 그 다음에 뭐 퀵뷰 뭐 저기 1000명 500명 추가할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그 저기 메뉴 상단에 올리는 거, 이런 거를 해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 받는 그 저기 뭐라 그러나 스티커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받아. 어. 그러니까 500명 방이 한 달에 한 일주일에 25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25만 원인데 한 달치를 다 공짜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지. 그다음에 저기 리스트 상단에 올리는 것도 그거 얼마 내야 되는데 그것도 무료지. 그리고 뭐 매니저들 숫자 제한 없는 것도 무료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스티커 걱정 안 하고 2,000명 방을 받는 것도 그거 꽤 큰 거예요. 예. 만약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그 저기 500명을 추가하고 싶으면 돈을 25만 원씩 더 내야 되는 거야. 매 일주일에. 근데 안 내잖아. 안 내고 우리는 다 주기 때문에 파트너 BJ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규정이 있어요. 지켜야 될 약속. 가령 유튜브에다가 다른 방송을 하지 않는 거. 유튜브나 뭐 유스트림이나 다음팟이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방송하지 않는 거. 그걸 조건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그 혜택이 나는 고맙죠. 예. 그리고 가령 베스트 BJ는 일반 BJ보다 그러니까는 일반 BJ보다 별풍선을 더 줘요. 그 대신 베스트 BJ가 가령 다른 BJ를 비난하거나 이러면 바로 그 사람은 베스트 BJ가 잘려. 베스트 BJ를 잘려도 일반 BJ는 할 수 있어. 그럼 일반 BJ는 별풍선 환전 비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별풍선 그래도 일반 BJ에게도 별풍선을 주는 거야. 받은 만큼. 물론 이제 100%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베스트 BJ는 60%, 파트너 BJ는 80%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지. 아프리카에서. 예. 파트너 BJ에 대해서는요. 예. 파트너 BJ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줘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너 BJ로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맙죠. 일반 BJ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일반 BJ들한테 별풍선 너무 많이 떼간다는데, 여러분이 일반 BJ로서 돈을 내고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일반 BJ로서 돈을 내면서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에서 그 서버 이용료를 받는 거야. 그거는 나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물론 다음 팟이나 유튜브는 공짜다. 다음 팟이나 유튜브가 공짜라 그러는데, 그 유튜브도 광고비가 나와요. 유튜브에도 광고 다 붙잖아. 그 광고비를 유튜브가 받는 거야. 그 어느 몇 명 이상 되는 그걸 뭐라 그러지? 보는 시청자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거 광고 다 붙고 그 광고에 대해서 몇 명 이하는 유튜브가 다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아프리카 TV도 파트너 BJ는 광고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TV 갑질이라고 내가 볼 때 이거 그동안에 이제 왜 그랬냐.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그 BJ들을 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BJ를 빼가는 명분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중국 사이트에서 어느 중국 회사에서 아프리카 BJ를 게임 방송으로 유명한 BJ들을 열댓 명을 데려갔대. 막 벤츠 사주면서 자동차를 벤츠를 사주면서 데려갔다는 거야. 근데 데려가가지고 얘네들한테 의무적으로 방송을 시켰대. 그래갖고 얘네들이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가 그 위약금 물어내고 나왔대잖아. 그래서 아프리카로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다시 돌아오고 있대. 그런 일도 있었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막 나가가지고 다른 방송으로 막 간 거야. 근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별로 안 봐.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국내에 있는 다른 사이트들은 안 되고 유일하게 이제 이 유튜브는 이제 해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용량이 적게 들어가니까 용량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도, 그러니까 가령 팩트TV 같은 경우도 보면 아프리카 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적도 있었어, 옛날에. 왜냐, 해외에서 동시 접속해버리면 해외에서는 유튜브로 더 많이 본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프리카가 더 많이 보지 않나? 팩트?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팩트TV에 아프리카가 더 많이 보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유튜브로 더 많이 본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아프리카 TV 지금 운영이 옛날 같지 않다. 그 말은 맞아요. 옛날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웠어. 아주 자유로운 방송을 다 할 수 있었고, 나도 마음껏 욕을 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는 이 아프리카에 대한 규정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프리카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심해진 거야. 규제가. 규제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외압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아프리카도 규정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규제가 생긴 게 그 외압 때문이야. 계속 아프리카를 방통위에서 방송 제재를 하겠다는 둥, 아프리카 방송 진행자를 방통위에서 직접 자기네가 치겠다는 둥.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BJ들을요 방통위에서 불러다가 취조하고 그랬어. 예, 그거 몰랐죠? 아프리카 BJ를 방통위에서 직접 소환했다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제재를 가하겠다고. 파트너 BJ 관대하지 않아요. 파트너 BJ는 조건이 더 엄격해요. 팩트TV는 파트너 BJ가 아니라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망치부인은 파트너 BJ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만큼 몰랐어요. 그랬다니까. 아프리카 BJ들을 불러다가 막 그 협박하고 막 그랬었어. 예. 그러니까는 미안한 거지. 그리고 막 방송 정지시키라고 외압을 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막 사전에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와.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그 쉽게 애들이 평상시처럼 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야. 요원들이 그 애들 많이 보는 방송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방통위에 신고를 해.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얘를 불러다가 막 그 제재 조치를 가하는 거야. 그럼 위축되잖아. 위축되면 방송 내용이 그만큼 시청자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죽이기의 일환이죠. 예. 아프리카 죽이기야. 아프리카 죽이기의 일환이라서 그래서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일부러 굉장히 그 이간질도 시키고 그러니까는 이제 옮기고 싶은 건수가 필요했겠지. 나는 이번에 옮긴 사람들은 나는 옮기고 싶은 그 저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나는 욕할 필요도 없고 떠나겠다는 사람들은 보내주는 게 맞다.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어쨌거나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명해졌다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 일을 찾게 된 거라면 나는 아프리카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주는 게 옳지 않을까. 뭔가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뭐 원래 유명했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명해졌다라면 아프리카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게 그 옳은 거 아닐까. 그리고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갔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 번 가면 갔다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프리카에서 자기한테 무슨 잔소리 했다고 아주 막 쌍욕을 하고서 나갔다? 근데 다른 방송으로 갔는데 자기 시청자들이 안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도로 실실 기어 들어왔어. 기어 들어왔는데 베스트 BJ를 안 주니까 베스트 BJ를 그 복원시켜달라고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내가 못 들은 척 했거든. 그랬더만 나한테 온갖 쌍욕을 하고 그러다 나한테 고소당하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나갈 때는 다시 안 올 것처럼 그러고 나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싶단 말이야. 다시 돌아오게 돼. 그게 신기하게도. 그게 이제 사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내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팬층이 확실해서 그렇게 전부 다 가가지고 본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 아프리카는요 일종의 아프리카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아프리카에 상주하는 유저들이 사실 아프리카의 주인이야. 서수길 대표도 주인이 아니고 파트너 BJ 베스트 BJ도 아니야. 아프리카 자체심의위원회 시청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아프리카 여 BJ가 나타났다. 그런데 가슴을 노출했다. 바로 신고해갖고 정지 매겨. 아프리카에서 장애인 비하했다. 바로 신고해서 정지 매겨. 본인들이 그걸 건빵이라 그래. 팬도 아니고 서포터즈도 아니지만 언제나 당당한 건빵으로서 아프리카에 불량한 애들이 들어왔다. 바로 가서 폭파시켜버리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프리카 자치심의위원회 건빵들. 그 왜 건빵이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이제 그 아프리카 요 앞에 보면 이제 사람 얼굴 있잖아요. 그 채팅창에 나오는 이제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앞에 얼굴 그림이 조그맣게 나오잖아. 그 얼굴 그림이 옛날엔 네모냈어. 네모냈고 구멍이 3개 뚫려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 펜은 무슨 펜딱지를 달고 있고 표시가 있는데 펜도 아니면 펜이나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이 사람 건빵으로 나와. 네모나게. 그래서 그때 건빵이란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 건빵들이 나 아프리카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서수길 대표랑 전화할 때도 맨날 그 말을 해요. 아프리카는 직원들의 것도 아니고 베비나 파비의 것도 아니다. 아프리카의 진짜 주인은 건빵들이다. 이 아프리카에 건빵이 없다면 아프리카는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가 그나마 이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이 아프리카 자체검열위원회 이 자체검열위원회가 아프리카의 자정 노력을 해온 거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장난질 치는 거 모든 정보는 이 건빵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건빵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이 건빵들한테 한번 찍히면 그 사람 방송 못해. 예. 나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는 소위 그래서 나는 이 아프리카가 어떤 방송 민주화의 천병이라고 생각해. 그게 누구 때문이냐? 아프리카 유저들 때문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유저들이 아프리카 유저들이 사실은 자체심의 검열권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건전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하면 바로 아프리카에 신고하고 그 혼내주잖아. 그래서 그 건빵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난 언제나 건빵들에게 최선을 다해. 우리 방송은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들어오면 팬이나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색깔 구분이 있지만 우리는 팬이나 팬이 아닌 사람의 색깔 구분을 안 해요. 예, 전부 다 검정색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채팅창에다가 그 팬클럽은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기능이 처음 생겼어. 그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도 팬은 그 색깔을 바꿔달래. 근데 흰색으로 했지. 그러니까 팬은 채팅을 해도 안 보이는 거야. 다시는 그 뒤로 팬들이 색깔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컴퓨터로 보면 컴퓨터로 보는 채팅창에는 내가 절대 색깔 지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거는 아프리카에서 자체 지정을 한 거야.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체로 바꿔주는 거고 내가 원래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는 거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건빵들의 것이다라고 난 생각해. 물론 우리 시청자들이 후원해주면 고맙죠. 스티커도 보내주고 별풍선도 보내주고 초콜릿도 보내줘서 망치부인이 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건빵들이 안 봐주는 방송은 죽어요. 내가 많이 봤어. 내가 10년 동안 아프리카 보면서 보니까 한 150, 200명만 봐도 별풍선 몇 천만 원 받는 BJ도 있더라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수입 있는 사람도 봤어. 근데 그런 방송 오래 못 가더라고. 별풍선 소득이 얼마 안 돼도 그 건빵들이 자유롭게 와서 볼 수 있는 방송은 생명력이 있는 방송이고, 그렇게 막 별풍선 많이 쏘는 사람들만 대우받는 방송은 오래 못 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모바일로 보는 사람은 채팅창 색깔이 다른데, 우리 컴퓨터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색깔 지정을 달리 안 했다고. 색깔 지정을 달리 안 해서 다 똑같이 검정 글씨야. 그 이유가 나는 아프리카의 건빵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아프리카의 건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야. 이 아프리카 건빵들이 얼마나 무섭냐. 자기네들이 볼 때 방송이 저질이다. 절대 안 봐. 아프리카의 사실 그리고 모든 소식통은 이 건빵 네트워크야. 이 친구들이 야 어느 방송에서 못 떴다 바로 다 옮기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건빵들이 잠깐만요. 이 이모티콘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렸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건빵들의 눈에 나는 방송은 그러니까 이 건빵들이 아무 방송이나 많이 봐주는 거 아니야. 가령 게임 방송도 많잖아. 게임 방송이 많아도 그 진짜 잘하는 사람만 봐줘. 그러니까는 이게 시청자가 많다는 건 물론 나한테 그런 쪽지가 오더라. 시청자 책임져 드립니다. 시청자를 책임져 드린다라는 쪽지가 와.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돈을 얼마를 내면 그 시청자 숫자를 늘려주겠다. 그리고 순위가 올라가서 노출이 잘 된다 말하면서 쪽지가 와. 그런 거 전부 다 내가 신고하고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청자가 많은 방송과 진짜 시청자가 없는 방송은 뭘로 구분하냐면 시청자가 진짜 많은 방송은 채팅이 활발해. 근데 시청자 수가 많은데 채팅을 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다. 그럼 그건 기계 돌린 거야. 예.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시청자를 그게 뭐 저기래요. 그게 이제 왜 뉴스 네이버에 네이버에 왜 파워링크라고 해서 보여지는 거 있지. 가령 어떤 걸 딱 이제 쳐서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회사에서 놓고 그 검색어를 계속 쳐갖고 그 회사를 계속 클릭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파워링크에 뜨는 거야. 그걸 돈 받고 해주는 거야. 돈 받고 그 상단 노출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BJ들더러 자기네들한테 돈을 대주면 그 컴퓨터들로 시청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시청자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그런 시청자가 늘어나면 채팅을 못 하잖아. 그건 기계라서. 그냥 컴퓨터를 많이 연결해 놓고 거기서 그 컴퓨터 대수만 굴리는 거지. 그래서 진짜 채팅을 하는 방송과 가짜 방송은 티가 딱 나게 돼 있는 거야. 그 트윗봇 같은 거지. 시청자 봇을 해주겠다라고 자꾸 쪽지가 와. 근데 이제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떠들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시청자들이 보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뉴스를 검색해갖고 상단 노출시키는 게 그런 식으로 기계를 돌리는 거야. 뉴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뉴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에는 텔레비전 KBS 뉴스, MBC 뉴스가 주도했어. 그때 KBS가 여당편, MBC 뉴스가 야당편이었지. 근데 뉴스 시청률이 떨어진 거야. 왜 떨어졌냐? 케이블이 나오면서. 케이블 TV가 대대적으로 나온 다음부터 뉴스 시청률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150개 채널이 늘어나면서 그 9시 뉴스를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뉴스 시청률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케이블에서 그 24시간 뉴스 채널을 만든 거야. 근데 9시 24시간 뉴스 채널을 또 안 봐. 그래서 종편을 만든 거야. 그래서 막 자극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그 밑에 자막으로 계속 개소리 하려고 그래서 만든 게 종편이야. 여러분들이 각 집에 내려가시면 어른들 종편 못 보게 종편 채널 지우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그러더니만 이제 어떻게 했냐. 케이블 TV를 하다가 지금은 뭘로 바꿨냐.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잖아. 그러니까 포털에 그 노출되는 뉴스를 조작을 하는 거야. 기계를 돌려갖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뉴스는 네이버 메인에 안 떠. 진짜 좋은 뉴스 네이버 메인에 안 뜨고 맨 이상한 언론사 뉴스만 나오잖아. 조중동과 박바고들 뉴스만 네이버 메인에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그렇게 해서 지네들이 필요한 뉴스만 돌리고 진짜 필요한 뭐 한겨레라든가 오마이 프레시안 이런 기사들은 네이버 메인 뉴스에 안 뜨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연합뉴스 무슨 데일리 시리즈 조중동 이런 거만 맨 메인에 뜨는 거가 그걸 그걸 기계를 돌려서 그래요. 예. 생동 중이야. 뭐가 생동 중이야? 왜 네가 내 방송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움직여? 112에 신고해. 망치부인 내 가슴을 훔쳤어요. 119에 신고하고 망치부인 내 가슴에 불 들렸어요 이러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중요한 일은 자, 이제까지 인트로였어.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백남기 농민 그 부검 시도 이게 왜 했냐? 영장이 23일까지인가 24일까지죠. 그죠? 영장이 오늘 내일까지야. 그래서 이 영장이 오늘 내일까지인데 경찰에서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25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내가 볼 때 오늘은 저길 본 것 같아. 기동력. 시민들이 얼마나 빨리 모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빨리 모이나 이걸 지금 본 것 같고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25일 안에 뭐 영장 집행을 하겠다. 못해요. 못합니다. 예, 이거 영장 집행하면요. 25일까지 강제 집행을 했다. 지금 영장상 이거 박근혜 정부가 무너져요. 이거 영장 집행 못해요. 예. 이미 대법원에서도 이건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영장 집행 못해요. 그러면 왜 지금 25일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 지랄을 했느냐? 이건 뭐 때문이냐면 북미 간 대화 때문이야. 지금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는 공안 탄압으로 쭉 몰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북미 간에 대화를 했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정부가 만났어. 그래서 1.5 대화라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한 거야.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지금 북한에선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얘네들이 뭔가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랑 둘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야. 미국 국방부가. 그리고 박근혜는 지금 막 대우받는 척 하면서 막 방송을 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미 국방부가 아니다라고 그랬어. 그 내용 한번 찾아봐. 이 두 가지 뉴스가 중요한 건데, 북미 간의 협상을 직접 했다. 민간인이지만 이 민간인이 미국 정부의 입장 없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정부가 직접 만나서 뭔가 대화를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백남기 농민 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아니 내가 왜 오늘 인트로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심지어 우리 조카까지 아프리카 갑질 얘기 나오는데 뭐냐고 저기 여자 조카애가 그걸 질문을 했더라고. 그만큼 이게 이슈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 거야. 아프리카 이슈라서. 국방부 미국 전략무기 순환 배치 합의돼 미국은 노. 무슨 얘기야? 국방부가 합의 안 된 내용을 발표했다가 망신살을 자초했다. 자, 이거 중요한 뉴스니까 얼릴게요. 한미 양국이 20일, 즉 지난 이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48차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였다. 이게 이제 21일 1시에 나온 뉴스야. 여러분 몰랐죠? 그죠? 여러분 이 뉴스 몰랐죠? 양국이 수사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는 뭐냐면 표현, 말로 하는 미사 여구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엄중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서는 아직도 온도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을 하루 앞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국방부가 19일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전략무기, 이 미국 전략무기라는 게 핵무기 말하는 거야.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레발을 친 거야. 김칫국을 먼저 마신 거죠. 이는 한미 양국이 실무선에서 모든 논의를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달됐다. 이 때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물론 이 전략무기는 핵무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시각에 맞춰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될 것이란 얘기는 뭐야?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야. 양측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합의로 설치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의제로 남게 됐다. 여기 지금 주어가 빠졌는데 이거 원래 핵무기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전략자산 얘기하는 거 핵무기로 알고 있어. 이거 팩트체크 한번 하고 갑시다. 이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무기라는 게 핵무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이 확장과 억제라는 게요, 요게 지금 핵무기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핵이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핵 확장, 예, 핵 확장, 그 다음에 핵 전략, 억제, 핵 억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략 무기라는 건 핵무기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야. 맞죠? 예. 이거 지금 핵무기 갖다 놓는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핵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상시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쳤는데, 아니란 얘기야. 예, 맞죠? 예, 자. 이게 지금 핵무기인 줄 모르고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핵무기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확실하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제 핵무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무기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핵무기잖아. 그 의제로 남게 됐다. 이번 SCM에서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미 전략무기의 운용에 관한 인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특정 옵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억제라든지 전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가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말 돌리는 거죠. 그는 이어 군사적인 옵션을 특정히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 핵무기를 돌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전략적 군사적 옵션 핵무기를 특정해 얘기하는 건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한마디로 미국이 볼 때 눈에 미쳤냐 이랬단 얘기지, 쉬운 말로.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 우리 측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원했지만 미국 측이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결정이 전략적이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마디로 미국한테 까였단 얘기야.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무기 운용에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핵무기를 여기에 뒀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거, 뒀는지 안 뒀는지 안 뒀는지 뒀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해놓는 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다는 거야.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고 아무 일 없이 시간만 흐르면 오히려 전략무기의 대북 압박 효과가 소실되고 말 것으로 우려했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야, 미국에서 여기 한반도에 핵무기 갖다 놨어. 근데 실제로 안 쏘고 계속 있다 보면 북한이 핵무기가 있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전략무기의 전진 배치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고려됐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핵무기를 놓으면 누가 제일 열받아? 중국이 열받았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 핵무기를 갖다 놓지 못한, 핵무기를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거다. 미국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전략무기까지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가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줄이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작전의 관점에 치중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군사훈련을 넘어 양측의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셈이다. 한민구 장관이 이번에 출범하는 확장 억제 전략의 협의체 틀 속에서 추가적인 여러 군사적인 옵션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걸 발표한다고 발표했는데 만든다고. 근데 미국 기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 안 했대요. 이거에 대한 질문 안 하고 IS나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야. 한미 국방장관이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제 억장 전략 무슨 체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대. 근데 미국 기자들이 그냥 그거 들은 척도 안 하고 IS가 지금 철수하고 있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입장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한미 간의 공식적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이거 그냥 형식적인 얘기다. 예. 이거 그냥 형식적인 얘기다. 라고 그냥 치부해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중요한 건 그 말레이에서 했던 북미 간의 대화인 거야. 여러분 이미 오바마가요. 잘 생각해봐. 오바마 대통령 공약이 뭐였어? 오바마의 대통령 공약이 맨 처음에
이모티콘 3개는 강퇴라고 얘기했어.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였어. 그지? 근데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 그러자마자 공화당에서 예산을 예산을 끊어버린 거야. 왜? 지금 공화당은 무기 사업자들의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하고 있고, 무기 사업자들은 북한에 대한 공포를 계속 팔아야 그 남한에다가 전략 계속해서 무기를 팔 수 있는데, 지금 오바마가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오바마가 대화를 공개적으로 못했어. 그 다음에 이명박 때 그 천안함 문제가 터졌잖아. 그때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 부대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논란 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힐러리가 그때 북한의 휴전선을 점검하면서 천안함은 북한 탓이라는 한반도의 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힐러리가 오바마의 국무장관인가인데 하여튼 국방 문제를 책임진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휴전선에서 쇼를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쇼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미군 부대를 빼기로 했던 게 미뤄져요. 그게 미뤄지면서 오키나와 투표가 무산됐든가 하여튼 그랬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 본토에서 미군을 다 소개시켜라, 빼라.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군 가족들이 전부 다 오키나와에서 나오게 돼. 그러면서 그때 제주도에 강정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 힐러리가 그랬단 말이야. 그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이 공화당의 의원들 때문에, 공화당의 불만, 지금 미 의회가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돈줄을 쥐고 오바마 정부를 협박을 하니까 힐러리가 북한과 대화도 못하고 오바마도 직접적인 공개적인 대화를 못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12월이야. 작년 12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파토가 났어. 기억나지? 그게 언제냐면 개성공단 폐쇄하기 직전. 개성공단 폐쇄하기 직전에 북미 간에 그 대화를 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직접 대화를 하다가 그게 무산된 적이 있어. 예, 기억나죠? 네. 그게 뭘 얘기하느냐? 오바마가 비공식적으로 그 북한과의 대화를 해왔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올해가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바마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북미 간의 대화를 드러나지 않게 올해 계속 해왔단 얘기야.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단 얘기야. 근데 이걸 그 북미 간의 관계 때문에 대놓고 오바마 정부에서 했다고 말 못하니까 민간을 동원해서 한 거 아니겠냐. 나는 그렇게 봐. 이거 추측이에요. 오바마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거 추측이라고 봐. 그리고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내온 그 메일도요. 잘 읽어보면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렸어. 빙빙 돌려서 언제까지 배치하겠다가 아니야. 그거 되게 끝이 모호했어. 그 메일. 내가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영어가 짧아서 잘못 읽었나? 그 메일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확정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가 없어. 뭐냐면 한미 간의 정부 당국에서 2월 달부터 회의를 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2월 달부터 사드 배치 논의한 걸 숨겼다라는 거를 밝힌 거야. 그 메일 내용 잘 봐봐. 2월 달부터 논의했다. 그래서 7월에 결정한 거다. 이건 한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고 미국 정부랑 협의했다라는 걸 꼬발린 거야. 그래놓고 근데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속하게 조치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확정적이거나 이 날짜를 정하지 않은 내용이야, 메일이.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내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읽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나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고 봐. 그러니까 투트랙이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 남한 정부하고 같이 뭐 사드 배치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사드는 북한 견제용이 아니잖아.
한반도 방어용도 아니고 북한 견제용도 아니다. 이미 그게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다. 이건 미국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온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야. 오로지 새누리당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화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라인은 남한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비공식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죠. 비공식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예. 그래서 지금 뭐 힐러리가 전쟁광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힐러리가 전쟁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그 공화당의 주장에 따라서 IS랑 싸우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 미국은 옛날부터 전략적인 투트랙을 썼어. 전략적인 투트랙을 썼다라고 보고 나는 이게 그 11월에 좋은 소식이 이거 아닐까. 11월에 좋은 소식이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예.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그때 무슨 얘기였냐면, 이 11월에 뭔가 좋은 소식이 온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가 내 마음속에 들러왔던 얘기는 평화협정 얘기였어요. 내가 그때 이번 11월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나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들려왔던 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었어. 근데 내가 그때 그때 평화협정이라고 입 밖에 냈었나요? 내가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를 입 밖에 냈었나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아, 내가 그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입 밖에 냈구나. 나 안 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때 평화협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그때 용기가 부족해서 말을 못했어. 근데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일정을 보고 그 메일을 보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볼 때 이거 11월 중에 한마디로 이제 뭐라 그러나 11월 중에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발표하는 거 아닐까. 예전 방송에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 예전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뭐 촉이라는 건 내가 개인이 아는 거고 이건 그때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니까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아닐까. 나는 뭔가 진짜 큰 변화가 느껴져요.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평화협정을 예언했다. 그랬군요. 평화협정을 선포했었군요.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 아마 내가 선포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했을 거야. 그게 이 11월의 기적이 평화협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북미 간의 대화라면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 가만있어 봐. 아까 이게 그건가? 자, 북한, 미국, 말레이에서 극비 북핵 협상, 한국 왕따, 한성열과 갈루치 등 2+2 회동, 북미 정부 간의 대화가 시작돼. 자,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 등 북한의 대미 외교 핵심 라인이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극비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 대북 강경책만 고수해온 박근혜 정부를 충격에 몰아넣는 양상이다. 요게 어제 아침 7시야. 어제 아침 7시 뉴스인데 이게 되게 여러분 이 뉴스 제대로 보셨어요? 요거 제대로 보셨었어요? 이게 지금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뉴스인가요? 이게 지금 어저께 아침 7시에 나온 뉴스야. 그리고 이게 오늘을 지나면 내일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이걸 덮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가 오늘 백남기 쇼를 한 게 아닌가. 백남기 농민 영장집행이라는 쇼를 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3일 동안
그 백남기 투쟁본부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슈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친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만 들여다볼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박근혜라면 그런 수를 쓸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가리려면 백남기 농민을 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남기 농민을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백남기 농민 그 부검영장 집행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25일까지 온 그 야권은 거기에 매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경찰이 한번 왔다 갈 때마다, 경찰차만 올 때마다 막 몰려가고 막 생방송을 하고 그걸로 이슈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노린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게 진짜 중요한 뉴스야. 박근혜가 덮고 싶은 뉴스는 난 이거라고 봐.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한테 시비 건 것도, 이 문재인한테 저 종북 시비 건 것도, 이 뉴스 하나로 지금 뒤집어지는 거야.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뉴스야.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왕따가 된 거야. KBS에 따르면 북미 간의 비밀 접촉이 이날 오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KBS 취재진은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북미 비밀 접촉의 현장인 쿠알라룸푸르의 모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자 이거 봐봐. KBS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고 미국이 정보 흘린 거야. 이건 미국이 정보를 흘렸겠지. 북한에서 흘렸겠어? 안 그래요? 아니 KBS 취재진이 여기 가 있었다. 한국공영방송 취재진이 여기 가 있었다면 이건 북한이 정보를 줬을까요? 미국이 정보를 줬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줬을 것 같아요? 이 말부터가 벌써 이건 흘린 거야. 공개적으로. 예. 만약에 북한이 준 정보였다면 KBS는 종북이잖아. 그지? 예. 그 중계방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 때문에 얼릴게요. 자 보세요. 예. 기다리고 있었고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KBS 취재진의 등장에 한성열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미국과의 협상 의제를 묻자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짰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북한도 노출을 이용했단 얘기야. 자, 어느 쪽에서 정보를 뿌렸을까요? 미국 쪽에서 뿌렸을까요? 북한 쪽에서 뿌렸을까요? 예. 자, 실제로 곧이어 도착한 미국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이날 접촉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당황했다는 얘기가 없네. 예. 1994년 북한의 제네바 합의 주역 로버트 갈루치와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북핵 전문가 조지프 디트란이 전 미국 국가정보국 비확산센터 소장이었기 때문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야. 갈루치는 이날 회동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에 아니요 다른 대표가 이야기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되게 신중하다는 얘기야.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말하기 어렵다. 이제 막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야. 북측에서 장일훈 유엔 주재의 차석 대사까지 2대2로 진행된 이날 북미 극비 회동은 이건 공개 회동이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서 점심 식사 뒤 오후까지 이어졌다. 양측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만남을 갖고 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미북 간 말레이시아 극비 접촉 여부를 묻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게 미국의 소리는 뭐냐면 극우 방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는 무관한 접촉이라고 답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 트랙 2 미팅은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일상적으로 열리는 미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는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다.
갈루치 전 대표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독일 베를린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트랙2 대표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이란 얘기죠. 오바마 일기 행정부에서 미 국가정보국 산하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센터 소장을 역임한 조지프 디트라니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개발을 멈추려면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나 미국 가 있을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주요 북핵 전문가들이 대화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잖아. 9월 말 10월 초. 기억나?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UN 본부 앞에 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10월 3일 근처에 10월 3일 4일 근처에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이 막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죠? 나는 이것도 그때부터 얘기해서 지금 대화한 건 난 아니라고 봐. 그냥 이미 밑밥 깔은 거라고 봐요. 그때 이미 다 밑밥을 다 깔았을 것이다.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여론 조성력이었다고 나는 봐. 동시에 페리랑 무슨 여자 소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제인 머식이랑 해가지고 북미 간에 대화해야 된다고 막 떠들었어. 그게 언론에 나왔단 말이야. 내가 유엔에 갔다 온 날 그 근처에. 그치? 그러니까 이미 대화 모드였다는 거야. 예. 페리 전 국방 미 북과 핵동결 목표로 쓰리노 협상해야 제인 하먼 미 핵미사일 동결 목표로 북과 직접 대화를 나서야. 저 뉴스가 날짜 확인해봐. 내가 미국 가 있을 때야. 그지? 내가 미국에서 그 UN 본부 앞에 간 게 10월 3일이었단 말이야. 그 근처죠. 그죠? 그때 어떻게 보면 나는 날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나는 왜 그 시점에 동시에 그 뉴스가 나왔을까? 나는 이게 그 북한에서 보낸 난 사인이라고 봐. 나는 그게 내가 워싱턴 가기 전이었잖아. 워싱턴 가기 전에 내가 이 뉴스를 보고, 내가 오바마를 너무 세게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서 워싱턴에 가가지고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라. 그 얘기를 했던 게 저 대화 모드 때문이었어. 저 대화 모드를 잘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워싱턴 앞에 가서 강하게 막 독성 발언하지 않고, 이 평화의 나라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좋게 해준 게 난 저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짜 대화가 시작된 거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못 믿겠지. 그지? 못 믿겠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내 워싱턴 방송을 다시 한번 봐봐. 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들었으니까 다시 내 워싱턴 방송 얘기를 들어봐봐. 그리고 뉴욕 갔다 온 날하고, 내가 내 뉴욕 방송하고, 그니까 유엔 본부 갔다 온 날, 그 시점하고, 이 워싱턴 방송하고를 보고 다시 봐봐. 그러면 이게 통하는 내용이 있구나라고. 예. 그 다음 나는 미국 대선도요. 내가 지난번까지 내가 미국 가기 전에는 트럼프의 숨은 표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딱 느낀 내 느낌이 뭐냐. 힐러리가 이길 것 같아. 힐러리가 이길 거야. 힐러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뭐 때문이냐? 통제 가능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지만, 힐러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 왜냐하면,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명분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없고, 무엇보다 이 통제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인들도 스스로 트럼프가 되면 망한다는 걸 알아. 예. 나는 힐러리가 될 거라고 봐요.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힐러리가 되는 것 같진 않아. 압도적으로 되진 않지만, 힐러리가 간신히 된다. 힐러리가 간신히 되는데, 앞으로 이제 힐러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된 다음에 얘기할게. 힐러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힐러리가 당선되면 그 얘기를 할게요. 예. 좌우지간,
그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통제 가능성, 그 민주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권력은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인들은 민주당 2번 하면 공화당 2번을 한 거예요. 왜 미국에서 번갈아서 했냐면 그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통제 가능성 때문이야. 그러니까 권력은 통제해야 된다.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2번, 공화당 2번 이렇게 번갈아서 했던 거라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2번 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해야 되는 시점이야. 그래서 이게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고민한 거야. 그런데 힐러리는 통제가 안 된다. 자, 이거 봐. 부엉이가 떨어진다, 부엉이가 떨어진다. 얘네도 지금 느끼는 거야. 지금 요원들이 막 나타났어요. 예, 요원들이 나타났어. 자, 지금 이 오바마하고 힐러리는요, 겉으로는 북한에 대한 탄압을 했지만, 겉으로는 북한에 대한 탄압을 했지만, 뒤로 대화를 했던 거야. 근데 왜 대놓고 대화를 못 했느냐 하면, 공화당 때문에.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야.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북한하고 대놓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미국의 한인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그러니까 대북 문제를 제대로 안 풀어줬다고 막 오바마를 비판하는데 힐러리를 비판하고 나는 그게 미국 한인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게 노무현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노무현 때 만약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다면 노무현이 정치 못했어. 육자회담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노무현이 초장에 그 탄핵당하고 그 탄핵당한 빌미로 여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서 그 다수 여당의 힘으로 육자회담을 이끌어간 거지. 만약에 그 전처럼 여소야대였다면 노무현이 정치 제대로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소문이 뭐였냐면 노무현이 일부러 탄핵을 유도했다. 일부러 탄핵을 유도했단 말이 있었어. 노무현이 자기가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부러 탄핵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 탄핵을 이용해서 저기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서 정국을 지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게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부분 그 저기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뉴스도 나와. 뉴스에도 나왔었어 그 당시에. 찾아봐봐. 그리고 실제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이 서울대 인맥을 동원해갖고 탄핵을 막으려고 그랬어. 실제로 김근태 의원이 그 서울대 인맥을 동원해서 탄핵을 막으려고. 왜냐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새누리당을 막 설득을 한 거야. 만약에 탄핵되면 너희들에게 정말 불리해진다. 그러면서 막 설득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냥 냅두라고. 탄핵 시키라고 냅두라 그랬대. 그래갖고 그때 김근태 의원이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이랬던 내가 뒷얘기를 들은 게 있어. 그때 2004년에 그때 여의도에서 그런 뒷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고 그러니까 그 다수당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육자회담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오바마를 보니까 오바마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 아무리 노무현이었더라도요. 그때 여소야대 국면이었으면 그 2004년 총선에서 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육자회담 못했어. 예. 근데 노무현이 진짜 탄핵을 유도했다고는 확정하면 안 돼요. 단정하면 안 돼요. 누가 찾아왔는지도 비밀이에요. 예, 나도 잘 몰라요. 누가 찾아왔는지. 하여튼 김근태 의원더러 그 서울대 인맥을 동원해서 탄핵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마라. 그냥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랬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오바마의 모습은 지금 공화당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뭐 오바마하고 힐러리를 욕하면 안 되고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공화당을 찍은 게 문제예요. 나는 지금 이번에 상하원 선거에도 나는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 내가 볼 땐 이번에 상하원 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해야 된다고 봐.
지금 계속해서 공화당의 의석수가 올라갔어.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요, 공화당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조차도 못 내는 당이야. 아니, 지금 공화당 상하원 후보들이 트럼프 반대하고 있어. 그건 뭘 의미해?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없는 당이라고. 그런 당을 왜 찍어줘? 나는 상하원에서도 나는 이번에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후보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후보에서 끌어내리지 못한 거, 그게 공화당의 현 주소라고 봐. 그런 정말 무책임한 정당은요, 미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 공화당을 찍어주면 안 된다고 봐. 상하원도 민주당 우세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야 민주당과 힐러리가 주도하는 세계 평화체제가 난 가능해진다고 봐. 평화를 사랑하면 민주당, 전쟁을 사랑하면 공화당, 무능을 좋아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망신당하길 바라면 공화당을 찍고, 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내년에 가능하다니까. 정말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 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수가 먹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내년에 개신교 500주년 기념식이야. 그리고 내년에 그 중국의 지도부도 바뀌어.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요, 정말 전 세계 평화가 가능해요. 세계 평화가 가능해진다니까. 지금 푸틴은 어떻게든지 트럼프가 돼서 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그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길 바래. 그래야 자기의 독재 정권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이요, 양다리 걸쳤어. 지금 중국 편을 드는 척하면서 미국하고도 거래하고 있어, 푸틴이. 지금 푸틴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니까. 지금 푸틴의 입장이 애매해. 중국은 분명히 사드 반대인데 이 푸틴은 사드 반대에 대한 온도차가 살짝 낮아. 그 낮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푸틴은 트럼프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미친 트럼프가 막 전쟁 위기로 몰아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자기의 독재를 유지하기에 좋은 국면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미국이 민주당 되고 힐러리가 되고, 그리고 중국에 새로운 지도부가 생겨서 미중 간의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면 러시아만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야. 러시아만 세계적인 왕따가 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예. 지금 기름값이 푸틴의 돈줄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푸틴은 건재해. 푸틴이 지금 건재해. 예.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지방에서 올 때 버퍼가 있었다. 그래요. 예. 당연히 이동 중엔 버퍼가 있습니다. 예. 이동 중엔 버퍼가 있고요. 내가 생각해봤어. 왜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버퍼가 있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야. 버퍼 좀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언제나 안 중요했니? 우리가 버퍼가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서 버퍼가 생겼나 보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네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건 안 중요하냐고. 그 생각해보니까 다 중요했고 결국 버퍼가 생기는 건 그때 상황 때문인 거지. 네가 얘기한 것 중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었냐. 네가 내 말 듣고 하는 건데. 예,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예.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안 중요한 게 어딨어. 다 중요하지. 그지? 인트로도 중요했어. 오늘 인트로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부분에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덩다리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 대선에 가장 큰 위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문재인 팬클럽 내부에서 박원순 안희정은 비판하고 이재명을 띄우는 놈들을 축출해야 된다. 그리고 개표 부정론자들을 축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문재인 캠프가 곧 내년 대선에 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문재인 불출마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되게 중요한 선언을 했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이 덩다리들이 유도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 얘기했냐면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백남기 농민 그거 강제 집행 못해. 유족이 합의 안 하면. 근데 왜 강제 집행 쇼를 했냐? 거기 지금 사람들 모아놓은 거야. 그래놓고 지금 요원들이 막 서울대로 가자, 서울대로 가자, 화염병을 준비해라 이러고 좀 떠들고 있어. 봤어요? 캡처해서 보냈는데 요원이 화염병을 가지고 서울대로 모이자 이러고 트위터를 했더라니까. 아니 무슨 SNS에다 썼어. 그게 뭐냐면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그 백남기 농민을 침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집중시키려는 거야. 무슨 뉴스를, 왜냐하면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예. 이거 봐봐요. 지금 북미 간의 대화 중이라니까? 그러면 이 뉴스 때문에 두 가지가 크게 위험이 되는 거야. 박근혜가 공안 탄압을 위해서 문재인한테 시비 걸고 지금 정부 공안 탄압을 해야 되는데 북미 간에 대화한다네. 그럼 기본적으로 장기 전략에 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흠집내기가 실패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북미 간의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숨겨야 되니까 나는 영장 집행할 수 없는데 영장 집행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요 봐봐요. 미국과 북한이 말레이에서 극비 북핵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 한국만 지금 왕따가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협상 대표로 나온 로버트 갈로치하고 이 지금 그 조지프 디트라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오바마의 비공식 라인으로 북한과 대화하는 창구인데, 그 직접 이 사람들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대화가 막 시작됐다.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자, 전현직 유엔 주재 차석 대사인 북측의 한성열과 장희루는 북미 간의 연락 창구, 즉 일명 뉴욕 채널의 주역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거 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역은 아닌데 둘 다 뉴욕 채널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미국 측이나 북한 측이. 두 차례 유엔 차석 대사를 맡은 한상열 외무성 부상은 13년에 갈루치를 만난 데 이어 지난 5월 스웨덴 학술회의에서도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는 등 수시로 미국 측과 접촉을 해왔다. 한성열 후임으로 부임한 장일훈 유엔 차석 대사는 지난 2013년 한성열과 함께 유럽에서 미국과 접촉하는 등 북중의 대미 창구 실무자다. KBS는 민간 채널 대화지만 북미 정부 간 대화의 전초전이라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끝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이 순간 북미가 극비 접촉으로 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자칫 한국만 소외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한국 왕따를 우려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솔직히 지금 누가 누가 KBS에다가 뿌렸느냐야. 누가 KBS에 제보했느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언지를 준 건지, 아니면 이 북미 간의 대화 이미 작년 12월에도 시도했었어. 그런데 파토가 났단 말이야. 왜 파토 났겠어? 그건 중간에서 누군가 얽었단 얘기거든. 어긋나겠단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KBS에서 이게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기서 만약에 남한 당국에서 888 만약에 이렇게 봐봐. KBS의 의도는 뭐냐면 남한 당국에 팔팔 뛰라는 거야. 한국만 왕따냐. 그래서 한국이 막 왕따 막 시비를 걸면서 나도 끼워줘. 그럼 파토 나는 거지. 그렇잖아.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는데 막 한국에서 끼워달라고 막 시비를 걸면, 그래서 박근혜가 끼는 순간 이 대화는 끝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KBS에서 끼어든 이유는 내가 볼 때 한국에 박근혜가 끼어들어서 파토 내라고, 그러라고 지금 나는 보도한 거 아니냐. 한국 국방부. 근데 지금 미국의 공식 입장이 뭐냐. 이 사람들은 정부기관 아니다. 민간 채널이다.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놓고 박근혜는 그 형식적인 대화로 막 달래고 있는 중이야. 그게 지금 박근혜가 치고 나가기가 애매한 지금 상황이라고. 치고 나가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야. 거기다가 지금 반기문을 팔아야 되는데, 반기문으로 내년 장사를 하고 싶은데 반기문이 이제 그 역할을 정리해야 될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가 강하게 어필하기에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KBS에다 흘렸는가야.
누가 KBS에다 흘렸는가.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이 창구를 잘 활용했다라고 보고 북미 간에 대화하고 있다는 난 사인을 준 거라고 봐.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이미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거 파토내면 안 된다. 여러분은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요. 여기서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지면 우리 다 굶어 죽어. 그나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안 돼. 지금보다도 더 끔찍해진다고. 여러분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거 봐봐. 전쟁을 원한다는 미친놈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평화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북미 간에 대화해야 되는 거야. 경제를 위해서도 대화해야 된다. 미국의 상하원도 민주당이 먹어야 되고 힐러리가 그 대통령이 돼서 그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 그리고 그 세계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2G라고 그러잖아. 이 두 강대국이 평화롭게, 이거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라기보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이건 화해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화의 요구와 주장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시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중국하고 달라요. 러시아는 굉장히 불안정해. 정치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뭐라 그러나 한계가, 그러니까는 진출하는데, 세계로 진출하는데 러시아는 한계가 많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 중국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세계 어디에나 움직이고 있는 한상들이 있고, 그 한상들이 한상 그걸 뭐라 하더라? 중국의 상인을 뭐라 부르지? 화교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 네트워크가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중국은 러시아하고 또 다르다고 봐. 중국은 러시아하고 또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요, 미국이 유지해주는 면이 있어. 미국 정권은 러시아가 반은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 정권이 반은 유지시켜주는 거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적어. 도리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국채를 한꺼번에 돌리게 되면 미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평화체제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이번 11월에 힐러리와 민주당이 압승해야 돼. 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과 힐러리가 압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기도할 일이야. 열심히 기도해서 미국 선거에서 상하원에 민주당이 압승하고 힐러리가 이겨야 된다. 왜냐? 트럼프는 통제가 안 돼.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트럼프는 통제가 안 돼. 심지어 지네 당에서도 통제가 안 돼. 그런 애는 대통령 하면 안 돼. 우리가 봤잖아. 박근혜, 이명박 통제가 안 되니까 얼마나 나라를 망하는지 봤잖아. 근데 미국이 망해버리면 우리는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도록 뭐가 필요하다. 이 미국 전문가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 전쟁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그 한반도가 전쟁 나면 한반도만 망하는 게 아니야. 무기 사업자들 빼놓고 세계의 인민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예. 중국도 힘들어지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통제가 가능한 권력을 세워야 된다. 오케이? 예. 근데 이 미국이 힐러리하고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전쟁으로 가면, 내가 미국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야. 하나님이 미국을 너무 사랑하셨다. 근데 미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복을 가지고 너무 많은 목숨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직접 치시겠다는 거야.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미국을 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까지 같이 당해.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시스템적으로 미국에 많이 기대고 있는 나라야. 근데 만약에 미국이 망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금전적으로나 국제적인 위상이나 되게 손해를 많이 봐.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빨리 미국이 망하기 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어떻게 이해들이 되셨는가? 들을만 하셨어요? 자, 뭐 망치 부인이 오늘 얘기한 게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국의 민주당과 힐러리가 돼야 사드 문제 해결되고, 예, 사드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내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어. 근데 올 11월에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길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힐러리와 민주당 압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 백남기 농민의 그 뭐라 그러나, 영장 집행을 하면 박근혜 정부, 이거는 무너져 내려. 이거는 그 정권으로서 기능을 못해. 이건 대법원에서도 이미 그 영장 집행은 유가족의 동의 없으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극하는 건 뭐냐? 노리는 거야. 그 백남기 농민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프락치를 심어놨어. 그래서 그 프락치들이 경찰한테 시비를 걸게끔. 그래서 경찰한테 난동을 피우고 그걸로 공안 탄압을 하려고, 공안몰이를 하려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아까 북미 간의 대화를 가리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떻게 만든 공안 탄압 분위기인데 이걸 지금 막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노리는 건 이 그 백남기 농민 그 유족 측을 자극해가지고 폭력 시위를 유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공안 탄압을 가려는 거다. 지금부터 위기가 언제 있냐면 11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 날도 그날도 쟤네들이 그 노리는 폭력 시위를 유도할 수 있어. 강경 진압으로 폭력 시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건 그 폭력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고 그래서 죄 없는 의경 하나 죽게 만들고 그걸로 지금 분위기 전환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경찰에게는 2m 이상 다가가지 마. 2m 이상 다가가지 마. 옷깃만 스쳐도 맞아 죽는 의경이 생길 거야. 아니 걔가 죽은 게 우리가 때려 죽인지 뒤에서 밟아 죽였는지 어떻게 알겠어. 어쨌거나 여러분이 2m 이상 경찰에게 접근하면 이걸로 누구 경찰 하나 죄 없는 의경 하나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경찰에게 다가가지 마. 2m의 거리 유지. 2m 이상의 거리 유지. 절대 털끝도 만지지 마. 누구든지 요 2m 안에 들어가려는 놈, 그 놈이 요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접근 금지.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근 금지해야 돼. 예. 이거 얘네들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옷깃만 스쳐도 죽을 거야. 옷깃만 스쳐도 뒤에서 누가 때려 죽어도 우리가 증명이 안 되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2m 이상의 거리 유지. 그래서 이 병원을 지키더라도 절대 싸우지 마. 절대 싸우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 팔짱을 다 끼고 그대로 앉아 있어야지. 절대 팔을 풀면 안 돼. 왜? 팔을 풀면 그 팔로 때렸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왜 팔짱을 껴야 되냐면 팔을 빼지 않기 위해서.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팔짱 끼고 있었다. 너 때린 적 없다. 앉아서 팔짱 끼고 있어야 그래야 쟤네들이 들어와갖고 지네들이 짓밟는 거지. 팔짱을 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쪽 시위대가 한 명 죽으면 박근혜는 물러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우리 쪽 시위대가 한 명 죽으면 박근혜는 물러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2m의 거리를 두고 앉아서 지키고 있다라면 절대 쟤네들이 이걸 이용할 수 없어. 이거는요, 그 11월 집회에서도 꼭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예. 꼭 지켜야 될 원칙이야.
그래서 지금 이 백남기 대책위에서도 그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 절대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당부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죠? 그 지금 그 백남기 대책위에서도 지금 그 절대 물리적인 마찰은 원하지 않는다. 평화 시위만 해야 된다. 예. 경찰의 자극에 반응 금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되게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한 거야. 지금 백남기 농민을 지네가 죽여놨고, 이 죽인 농민에 대해서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강화유리가 깨지는 실험했다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퍼뜨렸던 애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강화유리가 깨지는 장면, 그거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돼. 5천만이 다 봐야 돼. 그런데 이 강화유리 깨지는 장면,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얘기가 안 도냐고. 뉴스도 별로 없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뭘 쓰러뜨리고 이런 거. 그동안에 뭐 JTBC 실험은 표적을 쓰러뜨리고 이런 거였잖아. 그런 건 사람들이 봐도 충격을 덜 먹어. 그런데 유리가 깨졌다? 얘기가 달라. 5mm 강화유리가 깨졌다? 그거 얘기가 달라. 어저께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백남기 농민이 맞은 그 속도로, 그 힘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강화유리가 깨질 정도였어. 그걸 맞았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나사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 사람 머리가 다 찢어지지. 사람 이게 두개골이 파열됐다니까, 그 물에. 두개골이 파열될 수밖에 없는 거야. 유리가 깨질 정도의 압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 그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그 경찰이 자극을 하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우리는 열심히 SNS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화유리가 깨지는 장면을 전파시키면 되는 거야. 우리의 할 일, 경찰이 아무리 와서 시비 걸어도 못 들은 척하고 고개 팍 숙이고 SNS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강화유리 깨지는 장면,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포 수준으로 쐈더니 강화유리가 깨졌다. 그거 널리 알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오케이? 그리고요, 정말 박근혜 운이 다 하고 있어. 내가 그랬잖아. 이번 판은 뭘 해도 안 된다고. 박근혜가 구미에 가서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막,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구미 간 이유가 뭐냐면, 구미에 가서 그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쇼하려고 간 거야. 박근혜가 구미를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박근혜 지지율이 막 20%대라고 막 뉴스가 나오잖아. 그게 이제 박근혜랑, 이제 그런 다음에 박근혜가 꼭 쇼를 해. 뭐 부산에 무슨 시장을 가거나 뭐 울산에 어딜 가거나 갔다 오면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뉴스거리용으로 지지율이 갑자기 올랐다는 변명거리로 구미를 갔는데, 그만 그 구미에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가스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한 명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잖아. 그 죽은 사람이 150m를 날아가서 죽었다며.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최순실, 우병우 둘 다 지금 이 용서할 수 없는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갈 때까지 다 갔어.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데,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소위 옛날 개표부정 주장했던 애들이 내년에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혁명적인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개소리에. 그러면서 이재명을 또 띄워. 개표부정 론자 중에 한 놈이 그걸 봤어, 내가. 지금 이제 내년에 박근혜는 선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아주 다 갈아엎을 혁명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 그런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아유, 진짜, 그건 밥 먹고 생밥 먹고 왜 개똥 싸는지 모르겠어. 사람 밥 먹고 왜 개똥을 싸. 하여튼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박근혜가요, 지 멋대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지금 야당이 여소야대잖아. 여소야대야. 왜 여소야대를 만들려고 했겠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박근혜가 지 멋대로 움직일 수 없어. 합법적으로. 그 다음, 만약에 박근혜가 지 멋대로 움직이려면
가령 미국 정권이 박근혜가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렇게 그 무차별적으로 지 멋대로 뭐 선거를 무산시키고 지 아버지처럼 긴급조치 구호 내리고 그럴 수가 없어. 박정희 때는 그게 냉전체제였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어. 그러나 지금은 냉전체제가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가 지 멋대로 그렇게 하는데 딱 빌민 하나야. 우리 내부를 이용하는 거. 내부에 간자를 심고 그 간자가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을 공격한 빌미로 공안 탄압을 들어오는 그 숫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국민의당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을 지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22명의 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잖아. 그러니까 지네들 숫자가 지금 1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명의 야당 의원을 다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지네가 차지하면 과반수가 되거든. 그거 노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호남 분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잘 협박하셔야 돼요. 새누리랑 붙어먹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돼. 호남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그 호남을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 서울에서 백남기 투쟁하시는 분들은 경찰한테 절대로 이 내부 뿌락지들이 시비 걸지 못하게 막는 일,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캠프 안에 들어와서 설치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축출해야 된다. 걔네들이 지금 문재인 팬클럽을 이용해서 지금 뻘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걔네들을 축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년 대선 망하고 그 책임을 문재인과 노무현이 지게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드셨나요? 예,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저의 잘못이고요. 근데 오늘 망치부인 방송에 혹시 동의가 되셨나요?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셨거나 그런 분 손?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좀 정리가 되고 예, 마음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손? 네. 이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동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동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동의하신 내용은, 예. 여러분이 동의해주신 내용은, 이건 망치부인에게 동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이 반응하신 겁니다. 이 종교가 어느 종교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 그 말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두드림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각 방에서 꿀잼 눌러주신, 예, 꿀잼 눌러주시고 업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2893분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방송 한 3,500명 가까이 듣던데, 예, 또 역시 700명이 업 안 누르고 도망갔어. 오늘 밤에 일어나서 오늘 밤 이불에다 설사할지어다. 자, 업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내일은 하루 쉴게요. 예, 내일은 하루 쉬고 다음 방송은 화요일날 2시에 돌아올게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저를 이제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봐요. 쟤는 요괴 인간이다. 아니면 뱀파이어일지도 모른다. 밤마다 뱀을 잡아먹는지 곰을 잡아먹는지 알 수 없다. 식구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 내일은 그래서 저도 하루 쉴게요. 하루 쉬고 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호남으로 출발할게요. 자,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망치 인연은 지가 신인 줄 알아 이런 사람도 있고, 망치 인연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 욕하려면 욕해. 나는 니들이 그렇게 욕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위축되고 그럴 상황은 아니야. 나는 내가 이러다가 한 150살까지 사는 거 아닌가 싶다. 야,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예,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이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후원은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후원자임을 밝히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이번에 우리 박PD의 입원으로 증명됐어요. 사람이 갈 길이 아니야.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야. 갈 만한 길도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야. 그런데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죠. 예, 망치부인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갈 만한 길도 아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 11월에 힐러리와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말 혹시 가능하다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까지 맺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년에 정말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 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다방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평안한 밤 되시고요.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